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지난 미국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낙폭을 완화한 채 마감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다가올 시장의 흐름은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지났으니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주목해야 하잖아요. 혼자서는 시장의 흐름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나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오늘은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김광진 전문가님의 락온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락온 검색기까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또 내일장에서는 필승하실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도 안내 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의 5% 수익률 달성 현황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5% 수익률 달성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바이오니아가 26.37%의 수익률 돌파해주면서 자리하고 있고요. 이어서 루닛이 13.96%로 14%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필승 종목으로 소개된 한미반도체가 무려 12.9%의 큰 수익률 달성해냈는데요. 첫 번째 장 여기에 TFE까지 10.38%의 수익률 달성하면서요. 모두 10%를 넘기는 큰 수익률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텔레칩스가 9.22%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0%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고요. LX 세미콘이 6.89%, 이전에 소개됐던 한미반도체가 6.68%로 두 종목 모두 7%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인 HPSP까지 5.24%로 수익률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5% 수익률 달성 현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타일을 해주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시장을 또 한 번에 표현해 주시는 모습인데 네네. 오늘 시장 어땠는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시장부터 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자 하락 전환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하여서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5에서 5.25%가 되었지만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드린 이런 내용이고요. 또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좀 막말을 조금 섞어서 얘기하면
네. 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잘 알겠는데 말이야. 야, 책임지고 너네들이 시장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어디서 간을 보고 있어? 이렇게 시장이 얘기하고 있어서 시장이 좀 짜증을 부리고 네.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 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수에 이렇게 등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2,500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부각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필승 전략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정해진 이상,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해진 이상 이제 한국은행의 결정이 남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IMF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5%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동결이 적절하다라는 이런 IMF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2월과 4월에 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 이러한 결정이 외부에서는 적절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동일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통계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동결된 구간에서는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만큼 금리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금리, 언제 금리까지 내가 신경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거 누가 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까? 바로 제가 다 알아보고 분석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생업에 종사하시고 일 충분히 보시고 주식시장도 다 보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을 끝으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흐름들 한 번에 정리해서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도 한 번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일제히 시원한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이슈도 나왔고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가 하시는 분들은 주목. 전문가님과 잠시 후 분석해 보고요. 오르락내리락 시소를 타는 것 같은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마음까지도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김광진 전문가님이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필승 전략 역시 또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바이오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이런 이슈들이 이제는 좀 업계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인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해야 하나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네. 바로 얘기해드리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네. 좀 연이어서 쭉 얘기 드린 다음에 네. 결론 지어서 또 얘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 아주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1112가 치매 치료제 도마네맙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상반기 내에 FDA 승인을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치매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원숭이 두창, 요즘에는 엠폭스라고 표현하죠. 엠폭스 환자가 54명까지 나오면서 54명까지 나오면서 엠폭스 관련주 역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4월 보톡스 수출이 2,054만 달러, 레이저 기기 수출이 7,469만 달러였다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역시 보톡스 그리고 레이저 기기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4월 임플란트 수출 역시 6,35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임플란트주 역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타이레놀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이런 의료의약품,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지금 현저하게 낮다, 완전 바닥이다 이런 뉴스까지 쏟아지면서 아주 그냥 제약바이오 오늘 크게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뉴스들로 제약바이오주 일제히 상승했고 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죠. 코스피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완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결론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상승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냐?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발표된 이런 관련 뉴스가 대부분 모호하거나 그리고 과거의 일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나1리 얘기하면서 임상 3상이 성공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기사 원문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것입니다. 자, 성공적이다.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지. 성공적이다. 이런 네. 모호한 표현. 그리고 계속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 이게 어제 오늘 환자가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입니다. 며칠이 지난 이런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이런 내용. 그리고 또한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 의약품 원료, 그러니까 원료의약품 자급률에 대한 그런 문제.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타이레놀이 부족했을 때도 마찬가지 얘기가 계속 나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파악한 선물 옵션에 대한 포지션까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지수의 이런 변동폭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섹터의 조정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네. 바이오 이렇게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지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삼각구도 얘기하면서 이것으로 지수를 지탱하면서 하나씩 테마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효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뇌피셜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사실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고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을 때 이럴 때 잘못하면 많이 미끄러지고 많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이런 내용들 관련주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먼저 길게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락 보인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네. 얘기 전해드리면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반대로 살 때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오늘 16.39%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한 것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큰 종목이 16.39% 상승했다. 이건 뭐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마침 또 이평선도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워낙 컸던 만큼 조금의 조정은 보일 수 있으나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계속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얘기 드리자면 팔 때가 아니라 도리어 살 때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어서 또 이 기자 가족분들이 큰 수익 실현하셨던 바이오니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바이오니아 이렇게 상승해서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큰 수익 보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 바이오니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느냐? 큰 상승 나왔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달리 뭐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론 양봉을 기록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았을 때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 바이오가 하나의 주도 테마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필승 전략으로 바이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된 더 많은 이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는 반도체 오늘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이 반도체주가 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네네. 마음까지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투자자분들 네, 맞습니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처방 내려드려야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는 오르고 또 네. 하루는 내리고 하는 통에 반도체 도대체 가는 거야, 많은 거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서요. 제가 반도체 다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이자 가족분들은 뭐 어제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매도하셔서 오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하락하는구나, 뭐 한번 다시 매수해볼까 이런 고민 하시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또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전해드린 뉴스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로 나온 뉴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3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 그리고 향후 수개월간 매출 오름세를 전망한다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의 발언, 그리고 1분기 재고 감소와 2분기 수요 공급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는 인텔 CFO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린 거 바로 어제 전해드렸으니까 아직 네. 기억하시죠? 이에 반해서 중국 당국이 반도체 원산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 역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오늘 또 이와 비슷한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반도체 재고율이 1월 달에 263.8%라는 이런 고점에서 3월에는 163.3%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10월에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가 1년 더 연장된다는 이런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 관련자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 서버 투자를 축소한다. 이런 소식 또한 전해졌는데요. 서버 투자를 축소하면 당연히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좀 안 좋아지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하반기에 서버 주문량을 25에서 30% 정도 감축하고 메타는 30에서 40% 정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미국 시장에서 하향된 가이던스를 발표한 AMD는 주가가 약 9%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제가 또 이럴 때는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뭐 어제도 좋아,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네 말 틀리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반도체 총각인 제가 얘기 드립니다. 감히 얘기 드리자면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확인해 보셔야겠죠. 관련주 차트 보면서 한번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은 필승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HPS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B 오늘 뭐 이렇게 하락하다가 좀 이런 하락폭 좀 만회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차트에 뭐 그림
거의 그리지 않지만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추세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선 하나 뭐 이렇게 좀 더 높여서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세선 뭐 더 높이 추세선을 그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선 깼는지 안 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모습, 물론 충분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 가지고도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조정이 조금의 조정이지 이것들이 상승 추세를 깬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HBSP,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린 이런 추세선 말고도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계속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X 세미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LX 세미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LX 세미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LX 세미콘 역시 확인은 시켜드려야 되겠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추세선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추세선을 깼나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추세선을 깼나요? 그리고 이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인가요? 상승 추세선인가요?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또 말로만 설명드리면 야,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니까요. 이런 부분 직접 일일이 종목에 들어가셔서 한번 추세선 그려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이오와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오늘은 또 여기에 김광진 전문가님의 락온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또 락온 검색기까지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면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기자 톡센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도착해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 접수된 종목들은요. PNT, 노바텍, 현우산업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PNT인데요. 수산나님께서 매수가 66,000원에 비중 30%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기업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네, 뭐 2차 전지, 음극, 분리막 소재 이런 내용들의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뭐 재무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뭐 앞으로 네, 충분히 유망한, 물론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유망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음극이나 분리막 소재를 생산하는 PNT 역시 앞으로 계속 전망은 좋아질 그렇게 전망이 보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릴 텐데요. 네. 수산나님께서 66,000원에 30% 그리고 현재 한 18% 정도 손실 중이시다 이렇게 네. 달아주셨는데요. 뭐 지금 아주 완전히 꼭지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에서 그리고 30% 매수하신 거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할 때 설명드렸죠.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양극재 하면 리튬 이렇게 순서가 들어갑니다. 물론 음극이나 분리막 소재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테마가 상승할 때, 상승해서 오를 때 같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반등을 보인다면 역시 가장 돈이 되는 이런 섹터부터 이 섹터 내에서도 가장 돈이 되는 이런 양극재 먼저 상승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8% 정도 손실 중이시지만 저는 이런 약간의 조정이 보일 때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라고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에게는 뭐 한 절반 정도 한번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물론 PNT 정말 반등해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른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의 다른 종목들은 더 큰 상승 보일 수 있으니까요. 조금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PNT 살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노바텍 들어와 있습니다. 노바텍 닉네임 스마일님께서 매수가 32,700원에 비중 4%로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일하느라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혹시 앞으로 이 종목 올라갈 가능성 있을까요? 하고 사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기업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노바텍 자석, 네, 히토류 관련해서 네오디뮴, 자석 아주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관련해서 노바텍도 네, 이렇게 상승 보이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재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네네. 뭐 아직 예상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바텍 차트 보면서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노바텍 32,700원에 비중 4% 정도시다라고 스마일님께서 얘기 주셨습니다. 네, 아마 주식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일을 하느라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4% 부분이 있으니까 뭐 히토류 언제든지 다시 상승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주식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손이 좀 빠르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좀 지양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스마일님께서는 전 충분히 뭐 이 매수가 근처 아니면 손절을 하셔도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토리오 관련해서 어제까지 아주 뜨거웠고 뭐 계속 그런 모습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이런 부분 지금 현재 6% 손실 그리고 비중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하락에 좀 더 생각에 판단의 비중을 더 두고 있으나 4% 정도의 비중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시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매도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존에 해오던 매매 방식을 유지하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나그네님께서 현우산업을 제시해 주셨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좀 비중인 것 같습니다. 네네. 비중을 무려 90%나 가지고 계시다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살펴볼까요? 네. 네. 현우산업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LCD, LED, OLED 관련해서 현우사업 네, 좋은 회사죠. 뭐 네네. 애플과 관련주로 묶이는 게 차라리 안 좋습니다. 이런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 나오면 또 한동안 고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애플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차량 내부의 디지털 콕핏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성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역시 계속 매출 역시 계속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2년에 흑자 전환한 것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도 앞으로 계속 매출,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제가 리포트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현우산업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그네님께서 5,640원에 90% 그리고 현재 뭐 약 4% 정도 손실 중이시다. 뭐 말씀 주셨듯이 90%를 한 종목에 실른다. 이것은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차라리 대주주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대주주면 내가 이 회사에 전부를 건다. 이러면 90% 100%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현우산업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50%는 정말 과합니다. 저는 현우산업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이상 바로 오면 최소한 절반은 더 올라갈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반은 바로 정리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LCD는 조금 지겠지만은 OLED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콕핏, 그러니까 차량용 OLED 앞으로 계속 성장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전에 그건 조금 더 미래니까 그 앞에는 또 애플의 이런 납품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OLED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대감 갖고 있다 하더라도 90% 이렇게 한 종목의 90% 절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더 상승할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매수가에 오면 최소한 절반 아니면 저는 30%만 가지고 계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뭐 4% 손실 앞으로 금방 만회하실 거라고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 드리면 90% 중에 최소한 절반 아니면 30%만 가지고 계시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기자 가족분들이 의뢰해 주신 세 가지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냉철한 처방 내려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김광진 전문가님의 라곤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라곤 검색기까지 쏘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면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신 다음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관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로 채워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기에 필승 종목들의 리뷰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김광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도 들어가 봐야겠죠? 자, 한미반도체 뭐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뭐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뭐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 연속으로 해서 필승 종목, 왜 이틀 연속 한미반도체를 필승 종목으로 내놓았느냐라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서도 이렇게 매수, 매도
있다는 점 얘기 드리고요. 한미반도체 꼭 기억해둬야 될 필승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매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오늘의 하락 대비해서 매도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상승 보였을 때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계속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반도체가 꺾이는가 안 꺾이는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쭉 이렇게 추세선을 하단 저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나온 점 추세선을 깼는지요. 제가 이걸 벌써 세 종목째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정말 좀 하락폭이 컸지만 이 하락폭이 정말 추세선을 깨고 완전히 이제 뛰쳐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하락폭인지는 한번 직접 HTS 혹은 MTS를 끼셔서 열고 한번 직접 선을 그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들 어느 부분에서 매수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단기 매매로서 또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다는 거 노란 톡방에서는 얘기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한미반도체가 역사상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요. 역사상 신고가 영역까지 상승을 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점이죠. 라공기법에서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화면이 잠깐 안 넘어가서 한미반도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요. 네, 이제 화면이 이제 막 넘어갔네요. 펜트론 지금 아주 저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펜트론 역시 어떤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싶냐라면 펜트론 이렇게 쭉 상승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펜트론마저도 상승으로 지금 돌려 세웠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돌려 세운 점 역시 61선을 아예 61선을 터치하고 올라오지도 않고 61선을 건드리지도 않고 상승 반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마저도 상승 반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 전체적인 테마를 상승 주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과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였다가 인수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현대인프라코어였다가 또 HD자를 달았죠. 그래서 HTS에서 현대인프라코어 검색하는데 왜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건설 중장비 그리고 엔진 생산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현대인프라코어 대표적으로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하면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같은 두산 밥캣 이런 회사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현대인프라코어 역시 미국발 지금 수출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자 포인트에서 이익도 봐야 되겠죠. 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매출이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순이익도 당기 순이익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이런 모든 재무 내용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장, 기대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 건설기계 지금 아주 매출이 아주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 23년 1분기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이런 매출,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하지만 반면에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를 28%나 상회하는 이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이런 엔진 사업입니다. 엔진. 당연히 기계에서 엔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앞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북미 시장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발 이런 미국향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계속 호실적을 내고 있고요. 지금 중국향 수출 기업들은 조금 아쉬운 이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 시장으로도 이렇게 큰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중국이 더 이런 인프라 투자의 본격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방산 엔진 수출을 확대합니다. 제가 방산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방산 엔진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에서 자리 확인할 텐데요. 지금 델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델타 구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지금 이런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 그리고 이후에 또 계속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상승이 이어지냐?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지만 이런 델타 구간, 이런 상승 구간에서도 왜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왔느냐? 이런 부분들은 주봉이나 월봉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승. 델타 구간에서 어떻게 락온 잡아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델타 구간 락온은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다. 하지만 이평선으로 락온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각도가 가파를 때는 3일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그보다 덜할 때는 5일선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델타 구간에서 3일선 또는 5일선을 기준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락온 되면 바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보다는 다음 주 시장에서 3일선 또는 5일선을 터치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 역시 3일선인지 5일선인지 아니면 4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6일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한번 락온해서 잡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필승 종목으로 나왔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닌 그 다음 날 이렇게 매수 진입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리가 올 때 그렇게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앞에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 다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투자란 확신을 가지고 해야 후회가 없고 그리고 수익률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은 어떻게 갖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확신이란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을 이런 확신을 갖게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라고 자막에 늘 나가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의지해서 남에게 의지해서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좋게 나오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한두 번은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물론 제가 저를 따라와라 수익률 좋다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따라오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드릴 테니 그 확신이 생기시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더라도 확신이 이번에는 안 들어라고 하시면 매수 매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시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이기자 포인트. 제가 이 이기자 포인트도 결국에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기자, 이익, 기대감, 자리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냐?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걸 보고 내가 이것은 매수,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기자로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필승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자리 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52주 신고가의 자리에 있지만 그 이전에 더 높았던 자리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기대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대한 너무 높다, 아니다, 더 간다 이런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이런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신규 편입되는 종목을 보자라고 제가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한동안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더니 안 보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52주 신고가에 편입되는 종목들 왜 봐야 되는가? 그 종목들이 센 종목이고 그 종목들이 52주 신고가에 같은 테마,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 테마가 앞으로의 주도 테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52주 신고가에 계속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주도 테마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2주 신고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 HD현대 인프라코어 52주 신고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52주 신고가 살펴보는 그런 습관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52주 신고가에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따라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을 가지고 동종기업,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이런 피어그룹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해 올라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식수. 유통주식수는 대주주나 이렇게 묶여있는 주식을 외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의 수를 얘기합니다. 이런 유통주식수를 왜 봐야 되느냐?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을 때도 이런 유통주식수를 먼저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을 파악할 때도 유통주식수를 알아야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주식수도 파악하는 습관 꼭 가져보시고요. 무엇보다 거래량 확인이 중요하다. 왜? 다른 보조지표들이나 다른 내용들은 거의 주가에 후행하는 지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가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 사라. 저는 그 부분은 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보조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보조지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게 상승으로 틀었으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부분들은 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가가 형성되고 나서 후행으로, 그러니까 뒤따라와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조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보다 앞서 나가는 하나가 있다면
물론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꼭 확인해 보시고 유통주식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의 판단 기준 잡는 또 다른 기준, 전년도의 총 거래량을 전체 거래일로 나눠서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해보는 겁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해본 다음에 그 하루 평균 거래량의 약 10배에서 20배 정도이면 이게 거래량이 터졌구나,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목마다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내가 어느 정도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고 종목 매수 매도 어느 타이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으면 매도 시점을 판가름해야겠죠. 매도 시점, 일반 신고가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뚫어주는 것이 좋으나 제가 얘기 드리는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 거래량이 적게 상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역사상 신고가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득인데 왜 팝니까? 다 이득 보고 있는데 더 올라가면 더 좋은데 이럴 때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매물을 털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매도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공 기법에서도 델타 구간으로 올라가서 물론 델타 구간도 짧게 보면 되지만 길게 봐서 델타 구간 올라가서 역사상 신고가에 올라가서는 이런 매도, 그리고 찰리 구간, 브라보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나눠드리는 라공 기법 자료를 통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검색기까지 드리니까요. 라공 기법 검색기 활용해서 좀 더 편안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살펴봤는데요. 정확한 가격 전략,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투자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은 특별히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의 라공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또 전문가님의 주도주 선별법이 담긴 라곤 검색기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셔서 이벤트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화면 설명드리면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링크 클릭해 참여 코드 1123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클릭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